안녕하세요. 영상음악 실습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 너무 길지 않게 전체적인 강의 개요와 어떤 구조로 이 수업을 이끌어갈 건지를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수업은 영상음악 실습 수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음악이라고 써 있어서 영화음악 작곡하는 거구나 라고만 단순히 생각할 수 있어서 이 음악을 뮤직이 아닌 사운드로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영상에는 음악도 필요하지만 그 외에 손뼉 치는 소리, 종이 찢어지는 소리 등 사운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넓은 영역에 영상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 음악 포함해서 모든 소리를 만드는 과정을 이 수업 때 실습하고요. 음악과 사운드를 모두 다 할 수 없으니까 음향과 음악 두 분야로 나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학기에 사운드 디자인, 사운드 파트를 다루고 두 번째 파트에서 영상 음악, 뮤직 부분을 다뤄요. 이런 영상 사운드의 총체적인 작업 과정을 각 단계별로 실습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단계는 영화에 특화되어 있는 표현인 프리프로덕션,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를 따라갈 거예요. 물론 우리가 프리프로덕션 단계는 잘 실습하기 어려워요. 전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단계들을 밟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영상을 해석하고 필요한 모든 사운드, 음향, 음악, 제작 과정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게 선행이 되게 되면 그동안은 몰랐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하다못해 드라마 한 편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사운드 디자인이 어떻게 돼 있지? 이 소리가 만족스러운가? 뭔가 이상한데? 이거 이런 파트에서 오류가 났겠구나. 드라마도 시간을 다투면서 제작이 되다 보니까 사운드 파트에 오류가 있을 때 되게 많아요. 분명히 두 배우가 나와서 대사를 하는데 한쪽 배우가 나올 때는 사운드가 깔끔하고 다른 쪽 배우가 얘기할 때는 하는 노이즈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깔끔 노이즈 깔끔 노이즈 이렇게 사운드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그냥 이상하다라고만 하고 넘겼겠지만 이제는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파악해 볼 수 있고, 내가 만약 저 사운드를 한다면 저 컨셉은 지금 사운드가 잘 맞는가, 저 광고에 나오는 사운드 디자인은 효과적인가, 아니라면 왜 아닌가, 내가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영상을 해석하고 그에 맞는 사운드를 제작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강의 개요와 목표가 되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 단계 중에 여러분들이 중점을 두고 경험하시게 되는 건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일 거예요. 그러면 이 각 과정이 어떤지를 먼저 조금 알아보면, 프로덕션을 가운데 두고 그 전 단계, 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짧은 정의를 보면 프리프로덕션 단계는 The process of preparing all the elements involved in the fil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에 관련된 모든 준비물들을 준비하는 단계예요. 가장 중요한 게 preparing이겠죠. 그럼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하다못해 어떤 영화를 만들 것인가? 어떻게 스텝진을 꾸린 것인가? 감독은 누가 하고, 조감독은 누가 하고, 캐스팅 감독은 누가 할 것인가? 대본은 누가 쓰고 누가 검수하며, 스토리보드 아티스트는 누구로 할 것인가? 제작은 누가 하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총체적인 플랜을 짜는 단계가 이 프리프로덕션 단계입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실습할 수 없겠죠. 그래서 연극영화과 건물에 가보면 프리프로덕션 룸 이렇게 강의실에 붙어있는 걸 가끔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실습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여기에서 이제 세미나 룸 같은 곳이죠. 여기서 진행하는구나. 프리프로덕션 단계입니다. 프로덕션 단계는 말 그대로 프로덕션 하는 단계예요. 영화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죠? 일단은 찍어야겠죠. 그 찍는 단계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딱 아실 수 있듯이 우리가 영화 촬영이라고 하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 머릿속 장면이 바로 프로덕션 단계예요. 그러면 영화다 보니까 물론 사운드도 중요하지만 영상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프로덕션 디자이너, 시네마토그래피는 이제 촬영에 관련된 촬영 감독님이 이제 이끌어가는 촬영 기법에 관련된 파트고, 프로덕션 디자인 같은 경우는 영화 속에서 보이는 모든 비주얼을 담당하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옛날에 이제 올드보이가 나왔을 때 그 감옥이 있었어요. 그 감옥에 있는 벽지에 색감을 주기 위해서 아무리 뭐 벽지를 뒤져도 그런 색감이 없어서 직접 디자인을 해서 프린트기로 A4 용지를 한 장씩 뽑아서 벽지처럼 붙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작하는 게 이쪽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가운데 사운드가 있죠. 사운드 디자이너, 사운드 믹서, 붐 오퍼레이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실 붐 오퍼레이터예요. 사운드 디자이너와 사운드 믹서 같은 경우는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 훨씬 더 많이 필요한 인력들입니다. 제작을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raw라는 단어예요. 이 레코딩된 raw, 어떠한 편집도 들어가지 않은 그 순수한 형태의 촬영물을 이제 편집하는 겁니다. 에디팅. 그러니까 이 세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프리 프로덕션 단계는 프리페어링, 프로덕션 단계는 raw, 포스트 프로덕션은 에디팅.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럼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에서는 영상 편집을 당연히 하겠죠. 비주얼 이펙트 넣겠죠. CG, 특수효과. 사운드 파트에서는 이쪽에 있는 작업들을 해요. 다이얼로그 에디터, 영화다 보니까 대사가 있겠죠. 그 대사에 관련된 ADR 에디터, 역시 오토메이티드 다이얼로그 리플레이스먼트, 대사를 따왔지만 이 대사를 쓸 수 없을 때 다시 재녹음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의 대사를 담당하는 사람들. 왜 이 사람들이 포스트 프로덕션에 있죠? 이미 여기에서 녹음되어 온 배우의 대사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투입되는 파트입니다. 100% 다 만족스러우면 이 사람들 역할 없을까요? 그런 경우는 생기지 않겠죠. 예산이 충분할수록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가 빵빵해요. 근데 독립 영화나 로우 버진, 아주 저예산 영화일수록 대부분 프로덕션 단계에서 모든 걸 끝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좀 저예산 독립 영화 보면 뭔가 사운드도 좀 거리감이 있고 그냥 마이크 하나 띡 두고 녹음한 것 같은 좀 부족한 사운드들이 들리죠. 이게 이제 후시 녹음이라고 하는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운드 이펙트가 필요하겠죠. 이 사운드 이펙트와 폴리 아티스트는 사실 이렇게 딱 선으로 그어서 구분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여기서 중요한 관점은 뭐냐?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든 영상의 사운드는 다시 녹음된 거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물 마시는 꿀꺽꿀꺽 소리, 편지를 꺼내서 편지를 펼칠 때 그 종이 사각사각 하는 소리, 걷는 소리, 뛰는 발자국 소리, 과자 씹는 소리, 배우가 연기하면서 붐 오퍼레이터, 이 마이크 들고 있는 사람이 붐 오퍼레이터입니다. 이 붐 오퍼레이터가 사운드를 최대한 근접하게 녹음하겠지만 영화 촬영장은 굉장히 시끄러운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운드를 그대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사운드를 다시 만들어서 싱크를 맞춰서 입혀줘야 돼요. 폴리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소리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소리들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사운드 이펙트 에디터 같은 경우는 특수한 소리, 그러니까 레이저 헌 쏘는 소리, 우주에 태풍 부는 소리, 이런 이제 특수 효과들을 만드는데 이 둘의 구분이 약간 모호하듯 이 둘도 거의 같다라고 보셔도 다르지 않아요. 백그라운드 에디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비주얼을 위해서 선택된 공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절벽 위에 바다가 보이고 저쪽에 공장이 보이는,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가장 안정적인 소리가 있겠죠. 멀리 공장에 철컥철컥 소리가 있고 아주 조그맣게 들리면 파도의 철퍽철퍽 소리, 그리고 그 앞에서 배우의 또렷한 대사. 그런데 너무 비주얼은 좋은데 막상 그곳에 갔더니
공장 소리가 너무 크더라. 그러면 공장 소리 너무 크다고 그 공간을 포기해야 될까요? 비주얼이 너무 좋은데? 당연히 안 그러겠죠. 왜? 영화니까. 거기에서 녹음합니다. 녹화합니다. 그런 다음에 백그라운드 에디터한테 이와 비슷한 소리가 들리는 바다의 소리 따오고 조그만 공장의 소리 따오고 아니면 그 두 개가 잘 조화되어 있는 곳에 가서 사운드를 따와라. 그래서 대부분의 배경 사운드도 감독의 의도에 맞춰서 다시 녹음된 걸 입혀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듣는 모든 사운드는 다시 재녹음된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리고 우리가 2학기 때 수업할 음악 부분, 뮤직 에디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프리 프로덕션 단계, 프로덕션 단계,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의 차이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프리 프로덕션 단계는 계획 단계입니다. 준비 단계예요. 프로덕션 단계, 촬영의 단계,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 에디팅의 단계. 그래서 우리가 학습하는 건 각 단계별로 어떠한 것들이 중요하고 어떤 과정들이 있는가를 학습하게 됩니다. 잠깐 프로덕션 부분에서 2019년 아카데미 어워드를 보죠. 아카데미 어워드는 총 24개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보면 베스트 픽처, 최고 영화상이겠죠.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 남우조연상, 여우조연상. 그 다음에 감독상, 오리지널 스크린플레이, 스크린플레이라는 건 이제 대본을 얘기해요. 뭐 시나리오 대본. 그래서 오리지널인 건 이제 순수 창작, 아답티드는 기존에 있었던 이제 소설이나 아니면 이미 있었던 것들을 다시 사용한 거를 얘기하고요. 시네마토그래피, 아까 봤던 촬영, 프로덕션 디자인,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었던 프로덕션 디자인과 관련된 것들을 보면 메이크업, 헤어스타일링, 코스튬 디자인이 있죠. 에디팅은 말 그대로 에디팅, 편집, 그 다음에 오리지널 스코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영화 음악가들, 한스 짐머, 하워드 쇼얼 같은 사람들의 그 영화 음악을 얘기하고요. 오리지널 송은 그 영화를 위해서 작곡된 곡이에요. 예를 들면 엘튼 존이 쓴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같은 오리지널 송이 그런 곡이고요. 사운드 믹싱 여기 있습니다. 사운드 믹싱, 사운드 에디팅, 그리고 비주얼 이펙트, 외국 영화 필름, 외국 영화상, 애니메이션상, 애니메이션 단편, 그 다음에 라이브 액션은 그냥 단편 영화를 말해요. 얘가 애니메이션이라면 얘는 사람이 연기하는 단편 영화를 얘기하고요. 다큐멘터리상,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 단편상, 이렇게 24개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습해야 되는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에서 사운드 부분만 보면 몇 가지 상이 있죠. 오리지널 스코어, 오리지널 송, 사운드 믹싱, 사운드 에디팅. 네. 생각보다 많이 있죠. 이거는 블랙 2019년도 이제 91번째 아카데믹 어워드인데요. 제가 아마도 블랙팬서가 있어서 2019년도 걸 골랐던 것 같아요. 자, 오리지널 스코어 2019년도 블랙팬서가 상을 탔습니다. 오리지널 송 쉘로우의 From a Star is Born. 쉘로우라는 곡이군요. Star is Born의 쉘로우라는 곡. 그러니까 오리지널 송과 스코어가 어떻게 느낌이 다른지 아시겠죠? 사운드 에디팅. 이 사운드 에디팅은 그냥 단순히 소리 편집이 아니라 사운드 디자인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사운드 에디팅 or 사운드, and라고 해야겠죠. 사운드 에디팅 and 사운드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이상 보헤미안 랩소디가 상을 받은 이 사운드 에디팅이 바로 이 파트입니다. 사운드 믹싱, 이 사람의 역할이겠죠. 그리고 나서 프로덕션 디자인, 이 사람의 역할, 시네마토그래피, 이 사람의 역할. 24개의 카테고리 중에 우리가 실습하려고 하는 이 파트, 대략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수업은 붐 오퍼레이터부터 시작해서 영화 촬영장에서 중요한 건 무엇인가, 물론 제가 영화판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그들이 사용하는
뭐 은어라던가 실용적인 표현들 이런 걸 가르쳐 드릴 수는 없어요. 저는 이제 사운드라는 측면에서 이 붐 오퍼레이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그때 사운드라는 측면에서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고 실습해보고 하는 과정을 경험합니다. 뭐 그런다고 우리가 이렇게 붐 마이크 들고 사운드를 녹음하진 않을 거예요. 다음으로 이제 사운드 디자인 파트, 그리고 백그라운드 에디팅과 디자인 혹은 이제 대사가 있다면 대사를 합쳐서 총체적으로 믹싱을 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한 결과물들을 중간, 기말 때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간 때는 뭐하고 기말 때는 뭐하냐를 잠깐 말씀드리면, 중간 때까지는 OAP의 사운드 디자인을 할 거예요. OAP는 뭐냐면 On Air Promotion입니다. 방송에서 사용되는 영상 중간중간에 나오는 짤막한 광고를 가진 혹은 이 채널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해주는 게 OAP예요. 잠깐 제가 가장 최근에 작업한 OAP를 하나 들려드리면요. 엄청 짧죠? 15초입니다. 이게 OAP예요. 이 용도의 목적은 뭐죠? 펜트하우스 시즌2가 이제 2월 19일 날 시작된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한 영상이에요. 이거 2월 19일 지나면 다시는 방송에 안 나오겠죠. 이런 광고 효과 혹은 이제 이벤트를 위한 게 OAP입니다. 이 OAP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음악이 훨씬 더 중점이 된 OAP지만 조금 다른 사운드 디자인이 중점이 되어 있는 OAP를 보자면 아마 이걸 거예요. 이게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했던 작업으로 기억이 납니다. 여기에 되게 많은 사물들이 왔다 갔다 하죠. 이런 사물들을 타이밍에 맞춰서 어떤 소스를 써야지 이 비주얼에서 보이는 저 메탈 소재인 듯 하면서도 굉장히 가볍고 그런데 쿠션감이 있는 이런 것들과 부딪혔을 때의 느낌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사운드 디자인에 조금 집중한 OAP는 이제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짧은 영상, OAP 영상을 가지고 30초 미만입니다. 30초 이상 대에는 OAP는 아직까지 작업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거의 대부분 15초, 길면 20초, 맥시멈 30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음악은 안 넣을 거예요. 음악은 평가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사운드 디자인만이에요. 사물이 부딪힐 때 혹은 떨어질 때 들리는 사운드들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 볼 것인가, OAP 사운드 디자인이고요. 기말고사 때는 영화 영상을 쓸 거예요. 이 영화 영상과 OAP가 다른 게 있다면 OAP는 약간 이미지 중심이죠. 근데 영화의 영상은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인물 중심의 영상이면 이제 가장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1분에서 3분 정도를 선택하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음악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장면이 전체 스토리 중에서 어떠한 맥락이고 그 맥락 안에서 나는 어느 파트에 이제 사운드를 넣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액션씬이면 일단은 폴리 스타일을 좀 더 많이 사용해 볼 수 있을 거고, 뭐 SF 영화를 고르셨다 그러면 스페셜 이펙트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다큐멘터리 영화를 고르셨다 그럼 백그라운드 사운드를 많이 넣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영화 영상과 OAP가 다른 건 OAP는 말 그대로 이미지, 영상 속의 이미지가 주는 인포메이션을 사운드로 그대로 표현한다면 영화 영상은 나름 스토리 안에 어떤 맥락으로 존재하는 사운드들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두 프리젠테이션으로 진행됩니다. 대면이면은 여러분들이 PPT를 띄우고 직접 설명하고 영상을 플레이하시고, 만약 비대면으로 된다면 프레젠테이션 하시고 영상 올린 걸 파일로 만드셔서 저한테 파일을 보내지 마시고 영상을 올리신 다음에 링크를 보내주시면 돼요. 파일이 너무 많이 쌓이면 이제 컴퓨터 용량이 버거워해서 링크를 주시면 됩니다. 아마도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돼가지고 거의 대부분 대면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수업은 왜 비대면으로 하고 있냐? 사실 제가 공지사항을 잘못 읽어서 대면자를 비대면자로 봐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수업 설명은 이제 비대면으로 하고 있고요. 다음 주가 대면이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또 주말에 봐야 되니까 발표를, 일단 다음 수업이 대면이 될지 비대면이 될지는 다음 주 한 월요일쯤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영상음악 실습도 물론 중요해요. 이론적인 배경은 사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대학 수업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론을 훨씬 더 많이 파고들다 보면 왜라는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왜 이런 세 단계의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는가? 왜 이 단계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이런 사람들이 그냥 직업군을 형성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필요한 사람들만 에센셜하게 남아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냥 손기술을 익히는데 끝나지 않고 한 단계 더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영상음악 실습 2에서도 인트로덕션 때 강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게 결국 영상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영화예요. 그렇다면 이 수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많은 영상을 보는 거예요. 드라마도 괜찮고 영화도 괜찮고 뮤지컬도 괜찮습니다. 영상물을 거의 보지 않는 사람이 영상음악을 잘할 수 없어요. 영상음악을 볼 때마다 분석하고 적어놓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많이 보시면서 예전에는 관심 갖지 않았던 사운드 부분에 음악이 언제 등장하는가, 사운드의 질감이 어떠한가,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시면서 영상물을 보다 보면 아마 이 수업에서 하는 얘기들, 실습하는 것들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